지금 관료 시절 얘기를 허남석 기자가 살짝 짚어줬는데 김용남 정책기자 어쨌든 엘리트 코스만 걸었잖아요. 기재부 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그런데 실제로는 좀 어떤 스타일의 관료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 관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역시 또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 더 보태면은 가상화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당시에 가상화폐가 이제 뭐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가상화폐 논란이 굉장히 크게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냐면은 가상화폐를 다들 투기 수단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푹 꺼져 있고 다음날 일어나면 아니 다음날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단 몇 초, 몇 분 안에 또 갑자기 확 올라 있고 이런 본인이 거 열심히 들여다본 티가 나네요. 그때 그거 안 들여다본 사람 없을걸요? 안 봤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고 이거 뭐지? 이거 그냥 투기하는 그런 투기꾼들의 모임터 놀이터 같은데? 라는 생각을 다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금융위도 아마 그 비슷하게 그런 여론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그렇게 정해놨다고 해요. 이거 가상화폐 우리나라에서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금지를 딱 결정하기 땅땅땅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딱 열었는데 막상 열었는데 갑자기 김용범 부위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안을 갖고 온 겁니다. 안을 갖고 와가지고 아 이거 그대로 금지하면 안 된다. 이거 문을 열어줘야 된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면 이거 이거 사람들 다른 나라 거래소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아예 통제가 안 되고 이거 완전히 그 지하 경제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다라는 이런 식의 주장을 퍼면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은행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게 나중에 관철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던 게 나중에 미국, 영국, 가상화폐나 이런 쪽에 먼저 개척이 된 그런 나라들에서도 이런 거 막 보러 우리나라에 자문도 하고 막 이렇게 타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나 이런 제도를 빨리 개척을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관료였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업데이트해서 지식을 업데이트해서 적응하는 이런 다양한 면모를 좀 살피는 관료였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또 이것 좀 많이 아는 일화일 수 있는데 코로나 당시에 마스크 대응. 이거 김용범 정책실장이 짠 걸로 이게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 코로나 초기에 진짜 완전 아사리판이었잖아요. 마스크도 없고 이게 바이러스의 정체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어떤 보건복지부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우리가 이거 통제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그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선 게 이제 김용범 그 당시 기재부 1차관인데 김용범 차관이 이제 뭐 마스크 공급망을 짜고 그리고 뭐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뭐 그 마스크 있는 곳을 안내하는 약국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해 관계자들 있잖아요. 뭐 예컨대 약사들이라든지 마스크 생산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직접 만나면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정책을 좀 진짜 만들 줄 아는 관료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남설 기자는 이제 그 정책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코로나 때 국제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외신에 제일 화제가 됐던 게 한국이 얼마나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가 뭐 그런 기사를 이제 외신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몇 후배한테 이번에 너 애국자 한번 돼봐. 그리고 이제 그런 기사 모아서 써보라고 하고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허남설 기자는 김용범 실장의 어떤 관료로서의 우수성을 얘기했는데. 이유진 기자는 김용범 실장을 옆에서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관료라는 게 좀 점잖고 말을 아끼고 뭐 이런 관료들도 많은데 김용범 실장은 어떤 관료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제가 봤을 땐 이미 관료 김용범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참모 혹은 아니면 사실 그 버럭 사태 뭐 나중에 다루기도 하겠지만 그 운영이 나가서 이제 버럭하신 이후에 사실상 정치인 김용범의 모습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나본 그냥 김용범 실장은 일단 좀 기세가 좋으세요.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기세가 좋군요. 네, 기세가 엄청 강하시고 그리고 다변가이시고 또 말씀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일부 뭐 기자들은 김용범 실장과 좀 30분 이상 대화를 하면 기가 빨린다. 오히려 기자들은 김용범 네. 실장을 만나기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사람이 이게 새로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뭐 하도 모르겠는 얘기를 계속 줄줄줄 하니까. 네, 그래서 반대급부로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되게 과묵하고 신중하고 이제 그런 타입이라면 약간 김용범 실장은 호방하고 그리고 사실 그 감정을 드러내는데도 주저함이 없어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되게 좀 대범한 인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좀 이제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취재를 한 건 아무튼 재밌게 말 잘하고 재기발랄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유진 기자가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한 게 참 재미지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통령이 몽골 기병처럼 일한다. 그래서 말을 계속 갈아타면서 미숫가루, 육포 이런 거 마상에서 먹으면서 적진으로 쳐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도전적으로 한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찰지게 재밌게 하는지. 근데 그 아마 몽골 기병 그거 아마 얘기하면서 아마 김용범 실장 그렇게 생각했지도 모를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나하고 되게 비슷한 기질이 있다. 예. 김용범 실장이 뭐냐면은 예전에 보면은 그런 적 있거든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연판장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연판장을 돌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김용범 부위원장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되게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금융위원장은 최종구 위원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금융위원장 장관급 인사도 아니고 차관급 인사인 저 김용범 부위원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용진 의원이랑 재윤경 의원이랑 이 정무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한 서명을 한 30명 정도 받았을걸요? 상임위에서 무슨 쟁점이 있었나 보네요. 아니, 쟁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인데 당시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그 김용범 위원장이 당시에 그 금융위원회 부원장이면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 금감원이 분식회계다. 고의적 분식회계다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뭐 삼성 봐주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삼성 저격수라고 불렸던 우리 박용진 의원이 또 막 이게 반대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이게 고의적 분식회계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김용범 부위원장은 아마 어떤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그 김용범 실장, 김용범 부위원장을 감싸면서 이게 일단락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기질을. 이 사람은 또 상당히 몽골 기병 같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두 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이재명 청와대 관료들은 굉장히 말이 많고 기자들에게 뭐 유성락 실장은 좀 예외인데 그거는 저도 외교안보 담당을 꽤 오래 해서 아는데 그건 되게 그 부처 특성상 어쩔 수가 없고요. 나머지 분들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X에다 수시로 올리시고. 참고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박근혜 청와대를 출입을 했었는데 거기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말 듣기도 어렵고 뭐 참모들도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돌아보니 그거였어요. 아는 게 없어서. 뒤에서 최순실이 다 아는데. 근데 여하튼 지금 제가 그 이재명 정부 청와대 나가는 분들 기자들을 보면서 야 부서가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니까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기자들도 피곤하구나. 그리고 그 밤마다 나오는 워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에도 그 신세계 사태 관련해서 밤에 대통령이 한마디 크게 하시면 사태가 이만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극한 직업이구나. 그러면서 아니 근데 대통령은 그냥 짧게라도 쓰지 김용범 정책실장은 엄청 길게 쓴단 너무 말이에요. 길어요. 그거 네.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건 AI 도움을 받은 거야. 말대로. 아이 그 너무 김용범 실장을 너무 낮춰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좀 약간. 여하튼 저 김용범 실장이 뭐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잘 쓰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이 저 진보 정부하고는 합이 좀 잘 맞는 걸로 보시는지요? 뭐 사실 정부와 합이 맞냐 뭐 이 질문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뭐 정책실장이 합이 맞냐 했을 때 저는 합이 잘 맞는다고 보는 편인데요. 이제 어떤 사람과 사람의 합을 볼 때 보통 좋아하는 게 같은 것보다 뭐 분노하는 포인트랄지 싫어하는 게 맞으면 정말 합이 좋은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참모들 얘기를 재밌는 들으면 지적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용범 실장이 약간 분노를 하거나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포인트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짧게 말씀 주셨지만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도 뭐 부잣집 아들이나 뭐 이렇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본인이 스스로를 흑수저 뭐 이렇게 표현하실 때도 있는데 어렵게 자란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또 두 분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뭐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할 때 두 분의 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김용범 실장이 이재명의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캠프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김용범 실장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다. 아주 가깝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그 김용범 실장이 자신감 있게 말을 던질 수 있고 파장까지 다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뒤에서 당신을 믿고 있으니까 소신껏 말해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블룸버그 그 사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언론이 이제 그좀 진실을 호도한다고 해서 김용범 실장의 편을 어떻게 보면 들어주는 X를 또 올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제 김 실장의 발언의 파장을 막아주는 한편 김용범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좀 같은 결을 보이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그 측면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굉장히 부동산이 난리였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정기와 후기가 있습니다. 정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금융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해요. 이제 뭐 대출을 쪼인다든지 뭐 이런 측면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김현미 장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세 장관 같은 그 국토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공급 측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기에 뭐냐면은 금융으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공급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급을 담당하고 있던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어온 사람이 김용범 금융위 분위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보면은 김용범 부위원장이 굉장히 전면에서 브리핑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사실 금융으로 굉장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실 하는 일이 없어요. 국토부는 공급을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 얘기는 하긴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진전도 못 이루고 있고 거의 못 하고 있고 거의 뭐 전세 대출이니 장특공제니 하는 것들은 기재부나 금융이나 뭐 이런 곳에서 다루는 세제와 금융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역시 주도하는 거는 김용범 정책실장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전에 정부에서 좀 실패했다고 했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책들을 지금 갖고 와서 한다? 이거는 대통령의 무한한 신뢰가 없으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대통령의 신뢰가 좀 간접 증명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무원 하면 생각하는 게 복지부동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치고 나가는 일을 좀 주저하는 편인데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김용범 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제가 아는 공무원의 인상과는 많이 다르고 그거는 이유진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그 정책실장 그 기용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섣부른 평가를 한번 내려보고요. 다만 제가 이제 들은 건 이런 거는 있었어요. 김용범 실장이 캠프 출신이 아니고 원래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이 깊은 건 아니기 때문에 김용범 실장을 그 약간 견제하는 세력이 그 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김 실장이 뭐 좀 무슨 말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국민배당금 같은 경우도 뭐 이 브랜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고 여권 내에도 견제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정치공학적인 것이고 이유진 기자 이야기 들어보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김용범 실장 하면은 그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기쁘게 했던 그 마스가 모자 이거를 그 마크 공신이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마스가 자체는 산업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김의중 과장이라고 산업부 조선해양 플랜트 과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 프로젝트로 연결이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이분이 4급 과장에서 2급 국장으로 파격 승진도 하고 같이 그 프로젝트를 했던 공무원들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김용범 실장이 마쿠 공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걸 이제 미국에 가서 잘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 마스가 프로젝트를 김용범 실장이 잘 팔았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산업부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아래에서 아무리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올려도 위에서 뭐 됐어 뭐 이런 걸 해라고 한다거나 안 들어줬으면 사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기자 쓰면서 단독입니다 하고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 옛날에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단독입니다 하고 막 보고를 해요. 그러면 시경 캡이 뭐라 그러냐면 영원히 너만 알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이건 단독이 아니라 독단이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실 쓸모없는 기사긴 했어. 근데 그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거 올려도 그럼요. 위에서 그걸 긁어서 이게 굉장히 훌륭한 거랑 적절히 세일즈하고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 세일즈를 너무 잘 해줬고 아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올렸을 때 잘 채택해서 팔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리더 혹은 아니면 뭐 좋은 뭔가 정책가의 덕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김용범 실장이 좀 잘 이끌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뭐 이제 김용범 물러가라 뭐 부동산 정책 실패 주식 수장 혼란 뭐 이런 거 다 네가 책임져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규정 짓기가 일단 이른 시점이라고 보고요. 아직 김용범 실장은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X 메시지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마 그 배경에는 분명히 조언하는 참모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김용명 정책실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용명 정책실장이 금융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전문가로서 이력을 많이 쌓아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때 주장하던 금융으로 부동산을 잡는다라고 굉장히 비슷한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주식시장 혼란 이거는 사실 국민 배당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국민 배당금 때문에 혼란스러워졌다라는 증거는 없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보면 아까 살짝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당시에 뭐 국민 배당금 글 쓴 날 뭐 코스피가 엄청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도 떨어지고요, 대만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거 상당히 국민 배당금 매일 때문에 주식 시장을 떨어진 보고 있는 건가요? 듯한 말이네요. 아니 안 봅니까? 아니 보는데? 그러면은 제 자산을 넣어놨는데 그걸 안 봐요? 그걸 뭐 지금도 보고 싶은데 지금 방송 때문에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야당의 주장이 좀 약간 너무 선거용이죠 사실. 예. 저도 추가로 좀 팩트 체크를 하면 김용범 실장이 그 글을 올린 거는 주식 시장에 여파가 있다고 나왔던 12일 전날인 11일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차가 있어요. 김용범 실장이 11일 날 글을 올리고 12일 오전 10시 무렵에 이제 블룸버그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이제 좀 주식이 하락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지만 사실 그것도 허남설 기자가 말한 대로 그 대만이랄지 일본이랄지 전반적으로 약간 주식이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있냐라고 봤을 때도 사실 물음표가 좀 있는 편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이재명 정부의 평가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 요거 때문에 김용범 실장이 뭐 야당의 주장대로 뭐 경질을 해야 되고 뭐 요렇지는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유진 기자가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 김용범 실장이 그 국회 운영위에서 한번 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은혜 의원이 청년 임대주택 이야기하면서 이제 딸을 건드리니까 끝까지 이제 지지 않고 막 따지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그거 지금 부동산 정책하고 사실 연장선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에 지금 금융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핵심이 전세 대출을 조인 거란 말입니다. 전세 대출을 조이면서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은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전세 대출 이렇게 쪼이면 어떡합니까? 전세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김용범 실장, 당신 딸이라면은 이렇게 전세 못 살게 하고 임대주택 살게 하겠어요? 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영상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김용범 실장에게 실망한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저는 조금은 이해 가는 것이 아마 그 자리에서 김은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달랐을 거예요. 아니 당신 자식이라면은 살게 하겠냐? 임대주택 살게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김용범 실장에게 딸이 있다. 그 딸을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그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 그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사실 근데 김용범 실장이 물론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당시에 보면은 진짜 막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 후보죠 지금 우상호 후보가 막 이렇게 잡는데도 막 엄청 세게 뿌리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상만 보면 사실 우상호하고 김용범 실장하고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계속 박제가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김용범 실장의 커리어에 굉장히 흑역사로 남긴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장면이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첨언하면 그 당일에 그 운영이 끝나고 우상호 수석하고 그 김용범 실장이 둘이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면서 김용범 실장이 굉장히 후회를 했대요. 내가 왜 욱했을까 하면서. 근데 그 말인즉 그 욱하는 걸 어디 야당이나 요 일각에서는 또 정치적인 어떤 쇼잉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정말 딸 얘기에 한 것 같고 나중에 우상호 수석이 후일담을 전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돌아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도 뭐 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자기 장인 황병기 씨에 대한 잘못된 기사가 나가니까 거기에 대고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기자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굉장히 좀 아끼시는 것 같고 김용범 실장하고 부딪히기 싫으면은 가족은 절대 건들지 마라. 약간 이런 교훈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권 관계자 말로는 대동고 출신들이 자주 욱한다. 딱 보면은 강기정, 송영길, 김용범 다 욱한다. 강기정 의원은 저도 좀 뭐 하는데 뭐 많이 가끔 국회에서 욱하시죠. 유명하신 그래서 분이잖아요. 대동고 출신들은 자주 욱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김용범 실장을 따로 뵌 적은 없지만 오늘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김 실장이 출마를 한 해 만에 말이 많았는데 결국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 정치의 뜻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뭐 그 계속해서 김 실장이 예전에 뭐 전남지사였나요? 그런 선거 지방선거 얘기도 나왔었고 출마설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 얘기는 지금 이분이 본인 정책실장 맡은 역할에 푹 빠져 있다. 그래서 그런 설을 즐길진 몰라도 당장 출마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이번 선거에는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향후에 이분이 정계에 진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김용범 실장이 그 서울대나 뭐 대동고도 그렇고 그런 학교 혹은 아니면 지역 그런 모임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뭐 이념이나 신념 이런 거를 좀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이나 그런 다른 그 동기들이 그 운동권에 헌신할 때 본인은 어쨌든 공부하고 관료로서의 길을 걸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이만큼 뜨거운 사람이다라는 걸 좀 재평가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굉장히 재밌는 정보고 네. 그거로 추론을 해보면 상당히 출마직에 나서고 싶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들을 빗대봤을 때 시간 문제이긴 하지만 이분이 언젠가는 정계에 진출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좀 예측을 해봅니다. 여담으로 저도 하나 드리면 일단 정책실장이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거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새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다닌대요. 청와대 1년 이상 할 일 못할 일이다 몸이 갈린다. 그리고 뭐 공무원들도 파견 13개월하고 간다. 다 갈려나간다. 새 타이어 갈아 끼워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걸 좀 생각들을 해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으로 해서 당으로 갈 예정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관측들도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또 누구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자리에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 안 해. 딱 이랬는데 총리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답을 안 하더라. 그래서 혹시 총리가 하는 거 총리가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고 본인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 초반부터 아예 경제부총리를 바랬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좀 실망했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김용범 실장을 너무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허남설 기자보다는 이유진 기자를 믿고 김용범 실장이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명확한 정보 갖고 왔어요. 김용범 실장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게 됐고요. 자, 여하튼 그 김용범 실장이 앞으로 어떻게 더 국민을 위해서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할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